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연휴 끝나고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아시아권 증시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이틀 동안에 거의 3% 정도 올라가지고 상당히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 6천억, 4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치 보기 장세가 심했다는 거고, 또 시장에 얘기하는 주도주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8조 원대니까 조금 늘어났긴 했는데,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코스닥이 4조 6천억, 상당히 좀 힘든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를 조금만 매도 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을 때는 크게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아시아권 니케이가 오늘 1%, 그다음에 대만은 2.7%나 올랐어요. 홍콩도 1.7%. 전반적으로 한 1%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커졌고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 또 사표를 내면서 대행이 나오는 초역사적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환율이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아침에 좀 올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9원이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위안화를 좀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옆 나라 일본은 반대로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소위 말해서 엔캐리 많이 나오잖아요. 엔캐리, 그죠? 엔캐리가 많이 나오는데 엔캐리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140엔이에요. 140엔. 여기를 무너질 정도로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캐리 관련된 청산번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145엔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엔캐리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수면 아래로 떨어졌다. 우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캐리 하는데 도대체 얼마 정도가 기준이냐? 바로 140엔입니다. 그래서 140엔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엔캐리와 관련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45엔으로 오늘 2.7엔이나 급등을 해갖고 좀 상대적으로 좀 불안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죠? 좀 시원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공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 않아요.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5%, 공매도는 여러분들을 계속 뜯어 가지고 계속해서 약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올려드린 것처럼 머크는 할로자임하고 특허 합의를 하지 않겠다,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7일 정도가 예상이에요. 특허 무효 신청에 대한 문제를 미국 특허청이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는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 7일 기점으로 해서 특허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6월 초 정도 되는데 한 6월 7일 정도도 날짜가 좀 밝혀져 갖고 6월 7일, 8일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미국 특허청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거는 할로자임의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해 준 꼴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월 초, 날짜로는 6월 7일인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6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개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7일 정도. 그래서 6월 초에는 이벤트가 많이 있어요. 6월 달에는 우리 조기 대선도 있고 금리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이따 금리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알테오젠은 당분간 좀 이렇게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달, 여기 5월달만 잘 견뎌주면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서 손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다음 달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뭐 악재도 호재도 없고 수급으로 특히 프로그램 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긴장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매도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완화 이게 뭔 말이냐면 공매도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지정 완화해 줬다니까. 공매도 재개 한 달 하고 나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322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5월부터 오늘 이달부터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그러면 공매도 지정 건수가 줄어들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 지키려면 이 세 가지 A, B, C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해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 대금의 비중이 얼마큼 됐느냐를 다 합쳐서 요게 다 플러스가 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4월 달까지는 좀 타이트했어요. 보면 공매도 거래대금이 뭐 한 3배, 거래대금 증가율이 3배고 주가는 뭐 3% 정도에서 하락하면 된 거고 그다음에 당일 비중이 20% 이상이 됐을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5월 달부터는 이게 이제 거래대금이 4배 그리고 비중이 당일 거래 공매도 비중이 25% 이상이 되고 주가가 3% 하락하면 그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6월 달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공매도 거래 대금 증가가 5배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당일 비중이 30% 이상일 때라고 늘어납니다. 이게 최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6월 달에는 더 완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과열 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매도가 어떻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좀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지 줄어들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공매도 과열에 걸려서 다음날 못 채웠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나고 6월 달까지는 이제 맥스로 30%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5배 정도 늘어나야 이제 공매도를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건데 과거의 그 뭐랄까요 기준이었어요. 과거의 기준. 이게 점점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니까 줄여준 건데 이걸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그 5월달, 6월달에는 공매도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성장이 나오고 있죠. GDP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나왔어.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미국 시장이 이런 적이 있었죠. 배드뉴스는 굿뉴스고 굿뉴스는 배드뉴스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할 거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못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조업의 고용 악화되고 관세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무장관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도 계속 압박하고 있죠. 파월까지도 압박하고 있고 오늘은 또 제닛 앨런 전 재무장관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패드워치 보여드렸죠.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게 6월 달. 그 다음에 한 7월이나 8월 정도 한번 하고 좀 9월달 12월달까지 해가지고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 정도를 하는데 처음이 6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최종 금리 수준을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까지 해야 되느냐? 제로 금리까지 논의를 해야 된다. 올해 외국계 레포트에 보면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인하율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P로 따지면 100bp거든요. 100bp 인하를 하겠다. 0.25씩 4번 하겠다.
매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75%예요. 2.75. 그러면 요게 1.75 정도까지 아니면 뭐 2%대까지 떨어집니다. 예, 하반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빠르면 5월달, 5월 29일이죠. 금토기부터 금리를 인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뭐냐? 금리 인하 시즌 사이클에 곧 도착한다는 겁니다. 6월 말부터 시작돼요. 빠르면 5월 29일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미국 할 것 없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주식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이거는 시장에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유동성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이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이동한다. 자금이. 그래서 시장에 어떻게 유동성이 공급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외주가 올라갑니다. 시장의 소외주.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만 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외주들이 금리가 이제 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식 살 때는 많이 올라간 주식을 안 사고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만 매매하다가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 금리 인하 시즌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2차전지도 엄청나게 바닥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좀 투자 자산들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건설업 같은 것도 역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안화가 되고 2차 전지도 장치 산업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증시 전체적으로 수혜야. 돈이 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 주변에 있던 돈들이 증시로 들어오면 이런 장세가 되면 지금의 공매도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는 지금처럼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자기들이 조금만 팔아도 뚝 떨어지거든요. 이런 효과를 보는 건데 만약에 이 떨어지는 것을 다 받아내서 올라간다. 공매도 쳤다 하면 올라가고 쳤다 하면 올라가기 때문에 함부로 공매도를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공매도 요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 시즌, 금리 인하가 곧 시작된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건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밖에 낙폭과대들까지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어떻게든 대선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책이 나오겠죠.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뭐 나쁜 정책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6월달 장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딱 한 달, 5월달만 잘 견디면 6월달부터 시장이 의외로 안정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매도 확대된다고 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시장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저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400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꿨잖아요. 이게 원으로. 그럴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환차 이익을 보습니다. 얘네들은 다 가져갈 때 달러로 가져가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환차 이익도 누릴 수 있고 또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또 주식 수익이 나고 두 개의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를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율이 다시 곧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350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미국 트럼프도 한국의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죠. 위안화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건데 아무튼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 즉 환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떨어질 겁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많은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나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환율이 떨어지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졌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개방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주식 떨어지는 일 없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100% 주식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뭐 350원까지 떨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급락하는 것도 안 좋아요. 예, 계획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계단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빠질 때도 계단식으로 빠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엄청나게 나니까 이렇게 하락해 주는 게 좋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해서. 아무튼 환율은 앞으로 계속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금리의 관계, 앞으로 6월달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좀 자금의 변동성에 너무 공모에 돈에 어쩌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 연락처 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그렇죠?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정말 싸게 드려요. 1년 단위로는 절대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대폭 할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는 거예요. 계속 사칭으로 사기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상당히 좋은 상승장을 잡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간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차라리 좀 지지부진할 때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연휴 동안에 큰 이슈도 없고, 의외로 뭐 시장도 올라가면 연휴 끝나고 수요일에 또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휴 동안에 큰 이벤트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